안녕하세요, 빈입니다. 로진입니다. 왜 웃어? 네가 웃을 때마다 의자가 삐걱거린단 말이야. 로제는 항상 이렇게 삐걱거리는 의자에만 앉는지 모르겠어요. 아 웃겨. 책파 시즌2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올라간 낙태에 대한 옹호는 잘 보셨나요? 제가 솔직히 약간 두려움을 떨면서 찍었는데 내가 보기엔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고. 아직 편집 못해서 반응을 모름. 다 이유가 있어요.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한다고. 돈 벌기 힘들더라고요. 주말에 맞아요. 출근합니다. 아우, 아무튼 딴 데로 새버렸는데 철진한 책들이라는 주제의 시즌2를 열어줄 첫 번째 책은 바로 2018 제9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네, 2018입니다. 이 책은 2년 전 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내가 부추겨서 산 책이잖아. 맞아. 국문학과지만 그닥 책을 즐겨 읽지 않았던 2018년의 로지는 빈과 함께 서점에 갔다가 그의 젊은 작가상 책을 발견합니다. 아, 나도 이참에 요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집어들었고 집에 가서 읽다가 책꽂이에 꽂은 채로 까먹었습니다. 벌써 몇 주째 소개하기 민망한 걸 소개하는 것 같은데 저처럼 이게 정확히 무슨 상인지 몰랐을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젊은 작가상이란 문학동네가 2010년에 제정한 한 해 동안 발표한 중단편 소설 중에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작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국 문단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등단 10년 이내의 작가들로 제안하여 그동안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개성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매해 7편의 수상작과 젊은 평론가의 해설을 엮어서 출간해 왔는데요. 한국 문학의 정체를 한순간도 용납하지 않고 갱신을 반복하는 젊은 작가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교보문고 책 소개에서 따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소개하고 있죠. 매해 7작품 중에서 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는 하는데 그건 축제의 흥겨움을 배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7명의 작가에게 돌아가는 상금의 액수는 동일하고 모두 젊은 작가상 수상작가로 공평하게 호명된다고 책 심사 경위에 적혀 있었어요. 축제의 흥겨움을 배가한다는 말이 좀 국문과스럽네요. 재밌어서 이것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은 젊은 작가들을 널리 알리자는 상의 취지에 따라 1년 동안 정가가 아닌 특별보급가 5,5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로진이 이 책을 구매한 또 다른 이유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정가로 사셔야 합니다. 이거 중고딩가 하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올린 중고딘에서 사셔도 되겠네요. 로진한테 연락하세요. 안 돼요, 이거 제 거예요. 본심에 올라간 22편의 작품 중에는 이미 한 번 수상한 작가들과 아직 우리에게 낯선 작가들이 각각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뽑을 당시에. 그래서 이 중에서 선정된 7명의 작가 중에 이미 수상했던 기수상자는 2017년에 대상을 수상한 이면 작가님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첫 수상자들이라서 신예들의 성숙이 가파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2년이 지난 수상집이라 우리에게는 그 신예들이 꽤 많이 익숙하죠. 책을 산 당시에는 대상을 수상한 박민정 작가님의 세실주의보다는 박상영 작가님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에 더 관심이 가서 사게 됐는데요. 그해 여름에 박상영 작가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 강연에서 들은 작가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거든요. 작가님은 제목을 짓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결과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처럼 엄청 긴 제목이 탄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엄청 길죠? 저 좀 힘들어요. 근데 왜 컵을 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작가님이 어렵게 제목을 지은 자이툰 파스타는 대체 어떤 소설일까 궁금해졌는데 마침 2018 젊은 작가상 수상집에 실려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버스에서 박상영 작가님의 이 이후의 작품이 버스 광고에 실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보자마자 또 제목 짓는 게 어려우셨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본 게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었거든요.
자이툰 파스타보단 훨씬 짧긴 한데 아무튼 평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보고 난 뒤에 든 생각은 작가님은 제목만 길게 짓는 게 아니라 소설도 길고 작가 노트도 길고 투머치 토커신가? 자이툰 파스타를 다 읽고 나서 보니까 2018 수상집에 실린 다른 작가님들 단편보다 훨씬 길더라고요. 한 두 배 반은 되는 것 같았어. 자이툰 파스타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작가님 얘기만 했는데 작가 소개도 아니고 그냥 얘기만 했어. 그래도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실 수 있도록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만 소설의 일부분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점조차 되지 못했다. 동성애자이면서 제대로 동성애를 하지도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 이성애자들로부터 마이크 하나조차 제대로 훔치지 못했다. 이토록 철저한 실패는 영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리는 망했다. 망해먹은 채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주인공이 정말 망했고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지는 소설을 읽고 다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떠넘기는 것 같잖아요. 사실 맞지? 아닙니다. 소설 뒤에 실린 작가 노트를 읽어보니까 작가님이 이 소설을 발표하고 소설의 내용보다는 소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재밌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독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퀴어 작품을 들고 와서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물었고 괄호 열고 알게 뭐람 몇 년째 연애도 못하고 있는 내게 보편적인 사랑과 특수한 사랑이 뭔지 추궁하곤 했다. 또 괄호 열고 몰라 이거 보고 약간 역시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트위터 하시나? 맞아요. 모든 단편 뒤에는 작가 노트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하나둘 읽다 보니까 작가들마다 작가 노트를 쓴 방식이 전혀 다른 게 보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 어떤 분은 작가 노트를 또 하나의 소설 같은 느낌으로 쓰셨고 어떤 분의 글은 조금 트위터 재질이었는데요. 이 작가 노트가 이 수상집을 읽을 때 하나의 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년 전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리뷰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올해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리뷰해보고 싶고요. 박상영 작가님의 단편도 리뷰해보고 싶어졌어요. 되게 재밌는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설도 재밌었어요. 근데 올해 것도 나온 지 벌써 3달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내년 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극적.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거 못해. 내년이 되면 또 올해가 되는 거니까. 아. 제가 올해라고 했지 2020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아직 2020년이거든요. 아무튼 분량 때문에 단편 하나밖에 못 다뤘는데 세실주의, 가만한 나날, 한밤의 손님들 등등 책 한 권으로 7명의 작가님들이 지닌 개성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요즘 읽는 단편집들은 안 그랬거든요. 박원서 소설집, 오정희 중단편선, 그냥 장편. 한 작가만 깊게 파는 책들을 읽다가 여러 작가의 소설을 조금씩 맛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비인의 리뷰로 만납니다. 근데 우리 그거 해야지. 읽어볼 거냐고? 하세요. 읽어보고 싶으세요? 아쉽지만 저는 로진보다 이 책을 훨씬 맞다. 빨리 2018년에 이미 읽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작가상 수상집은 사실 그렇게 아주 신선한 소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냥 요즘 누가 잘 나가나 누가 책을 쓰나 알아볼 때 읽기 좋고요. 역시 가격이 싸고 단편집이 있으니까 입문하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 저도 맞아. 젊은 작가상 수상집 읽으면서 독서에 다시 재미를 붙였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의 리뷰로 돌아올 거고요. 저는 출판사 이름 까봐서 문학과 지성사의 소설보다 시리즈 2권을 읽었거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이게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지?